자, 질문이 있었으면 앞에도 좀 해볼까? 뭐 다 질문이었어? 아니지. 17번 먼저 좀 해볼게요. 199쪽이고요. 장미 8송이, 카네이션, 백합 이렇게 있는데 이 중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넣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다가 꽃을 꽃 9송이를 고른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딱 이 느낌 들지? 그치? 그럼 어떡해? 다시 읽어야 돼. 들고 올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 이런 얘기. 만약에 신속에 뭐 이런 거 잠깐 돈 얘기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이 한 문제에다가 현상금을 500만 원을 걸어놓고 10시간을 줘. 그럼 니네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읽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200번 읽을 것 같지 않아? 혹시나 틀렸을까봐 점검도 해보고. 그 정도면은 꽃을 좀 사다가 투자할 만도 하지 않아? 직접 한번 해보고, 그지? 한 송이를 골라서 이제 A에다가 꽂아보고. 농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문제를 맞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맞추는 기간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어야 그래야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얘들아. 봐봐. 일단은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다가 넣는데,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어? A에다가 꽂는 경우가 장미냐, 카네이션이냐, 백합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졌지, 첫 번째. A에다가 꽂는 게 그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A에다가 장미를 꽂았어. 됐죠? 그치? 한 송이를 꽂으니까. 그럼 일단은 장미를 꽂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8개. 일단은 8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장미들이 8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8가지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 몇 송이 중? 6개. 몇 송이 중?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다가 9송이를 꽂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몇 송이 중? 장미가 아닌 꽃이 몇 송이야? 14송. 14송이가 있지. 됐지? 그럼 14송이 중에 9송이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뽑아. 14, 13, 12, 11, 10, 9, 8, 둘리, 6, 8, 9. 중2 과정이야, 중2 과정.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누기 뭐 해줘? 9송이를 뽑았으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이런 식. 근데 봐봐.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야, 니네한테. 쌤이 여기를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했어야지. 이건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걸 질문으로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문제도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가지고 온다는 거야.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수업을 듣잖아. 수학 수업은 무조건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밖에 못 가지고 가.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결국은 문제들마다 항상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오케이를 하고 가지고 온 친구들은 질문을 했을 때 여기까지를 가져갈 수 있어. 혹은 운이 좋으면은 2칸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처음도 못 만들어 왔어. 아까 뭐 성균이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근데 저 모르겠어요. 이걸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내용을 아는 게 아니야. 첫 수는 뭐였어, 일단은? 그냥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니 무슨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다가 꽂는 동작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슨 B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와가지고 A에다가 봐봐, 쌤이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다가 꽂는 경우가 상황 자체가 장미거나 카네이션이거나 백합이 되겠지 라고 하는 말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라고. 첫 번째로.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얘기로.
마찬가지야. 18번도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세 개의 눈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합한 게 딱 어땠으면 좋겠대? 홀수였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까? 홀홀홀이 나왔어. 혹은 짝짝짝이 나왔어. 그것도 모르겠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니까 눈금이 111이라고 나왔어. 해보라는 거야. 해보자고. 근데 생각을 해봐. 111보다는 홀홀홀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움직이겠지. 그치? 근데 봐봐. 이제 일단 쌤이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시를 쌤이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들어볼게. 잘 들어봐봐. 여기는 필기보다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지할 때는 지금보다 필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지금 성균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민이도 마찬가지야. 이거 A, B 같았던 거 달랐던 거 있지? 그 필기가 조금 적었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봐봐. 간다. 자,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버전이야. 일단 다 모든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해볼게. 간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B, C 이렇게 곱해진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눈금들에 대해서 홀수가 되려면 한 명은 홀수, 나머지 둘은 짝수여야 돼. 그래야지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여기도 짝수인데 하나가 홀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A, B, C라고 하는 눈금에 대해서 한 놈이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 됐죠? 그리고 한 놈이 여기가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 여기가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럼 홀수가 나오는 A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 던졌을 때? 세 개. 세 가지. 1, 3, 5 세 가지지. 그럼 B, C 똑같이 짝수는 또 세 가지지. 그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토탈 3개 있는 거야. 81 끝. 근데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니네는 이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선행을 하는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딱 이 현상이야. 근데 다시 봐봐. 이게 적을 필요 없다니까. 이걸 난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아니야.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며. 그럼 처음에 제일 낮게 나올 수 있는 눈금이 뭐야? 111이겠지. 그 다음은? 1, 2. 근데 맞아 당연히. 근데 나는 121도 좀 웃긴 거야. 112가 좀 더 낫지 않겠어? 순서상? 뭐 자기 취향이야. 네. 근데 굳이 2를 올린데 왜 가운데부터 올리냐고. 그럼 앞에부터 올리지. 113, 114, 115, 116. 그럼 111을 고정해놓고 쭉 한 바퀴 돌린 거지. 이거 취향이야, 취향. 121, 122. 됐지? 난 이걸 바랬던 거야. 111 넣어봐. 1 더하면은 짝수 안 되지? 자, 패스. 112, 2 여기 곱하면 2 짝수 안 되죠? 안 되지. 이 사람이. 113 가볼게. 113. 그럼 여기 곱하면은 3이 되겠고, 홀수니까 안 되지. 다 짝수가 돼버리니까. 114로 가볼까요? 114 여기 짝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느 시리즈는 무조건 결국은 안 되는 걸 볼 수 있지. 122로 가볼게. 122가 들어가면 곱해준 게 어차피 4가 되겠고 되니까 됐지. 됐죠? 어때? 시간이 길어졌어. 문제는 좀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얕아지면서 넓어진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해.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가 얇으면서 넓은 느낌이 우선적으로는 놔줘야 한다고. 그게 첫 번째여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필요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 규민이도 정리해왔지만 결국은 그냥 대체적으로 2바퀴 3바퀴 돌면 알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설지도 나갔잖아. 저 질문이요? 틀렸는데 다 고쳤어요. 이 상태가 첫 번째여야 돼. 첫 번째.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상태까지 못 왔단 말이야,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숙제를 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답지를 보고 정리하는 작업들까지로 답지 보고 정리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돼야 돼. 왜? 그게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혼자 그 공부가 완료된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게 1단계여야 돼. 나는 이것까지 1년 정도를 보거든, 지금. 근데 그렇게 됐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숙제는 어차피 할 거고. 그럼 정리는 어차피 완료가 될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때부터 내가 해주는 니네가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넣었을 때 얘기가 좀 달라져. 오늘 질문은 질문이 아니야. 백지 상태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다시 얘기하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 여기 경우의 수 단원 들어와서 지금 말이 되게 많지. 왜냐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게 너희가 포기하기가 진짜 좋아. 딱 한마디거든. 이해가 안 돼요. 그지? 오늘도 질문 그거였고, 규민이도 가지고 온 문제는 결국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는 동작은 딱 하나야. 바로 대입입니다. 내가 좀 너네들 말로 소위 얘기하는 내가 좀 약간 대입충이거든. 근데 수학은 대입을 하면 안 돼. 근데 대입을 해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서 이해해야 돼. 아까처럼. 직접 세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순열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쉽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쉬워지는데, 자, 일단은 만약 사람이 ABCD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BCD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 중에서 반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반장을. 4명이 있을 때 반장과 부반장.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됐죠? 됐지? 그냥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것 뿐인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 ABCD인 4명에서 한 명을 뽑아 첫 번째 줄에다가 놓도록 해볼게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한 명 더 뽑아. 그 다음 한 명 더 뽑아. 그럼 마지막 남은 녀석 한 명 더 뽑아.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1가지가 되겠지. 됐죠? 얘는 뭐야? ABCD 4명을 앞에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운 경우의 수였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4 곱하기 3은 4명 중에 2명을 골라낸 거야. 근데 이 표현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부터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기야. 오케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야.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 P자를 따서 우리는 순열 기호를 지금부터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는 4P2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4P2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 다시 가볼게. 5P2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4. 지금 어떻게 된 거야? 5부터 출발을 해서 2개를 밑에 쪽으로 내려간 것 뿐이야. 됐지? 다시 7P3 해볼까? 그럼 뭐가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다시 7부터 몇 개 나열? 3개 나열. 10P3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괜찮죠? 됐지? 자,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보는 건 어렵지 않아. 자, 여기서 조금 더 잔소리를 더 해볼게. 고등과정이 중등과정보다 어려운 건 맞지. 아니, 그거를 가지고서 고민할 이유는 없어.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계산이 달라졌니? 그런 건 아니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풍부해진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문자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숫자로 해결했었던 모든 문제들이 조금은 문자화가 됐다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려고 하네. 또는 아니지만 7P4 뭐야? 7, 6,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됐지?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럼 NPR은 뭘까? 인 곱하기 n 마이너스 아 너무 한 번에 급발진했다. MP3은 뭘까? NP3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끝. 됐죠? 됐지? 더 가려고 해. 그럼 NPR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어디까지? 바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입니다. 플러스 1은 왜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이 없어야 하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보면 알겠지만 7P4가 의미하는 것은 7, 6, 5, 4까지 내려온 거잖아. 그치? 네. 결국은 그 4개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은 주어진 7부터 4칸을 내려갔다는 거야. 근데 지금 7에서 4를 빼주면 3이 되는 그 다음 숫자가 되니까 1만큼 올라온 거를 문자화를 시킨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쌤이 문자를 자꾸 다루려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지. 됐죠? 자, 지금 방금 한 건 별로 안 중요해 사실. 자, 그러면은 봐봐. 더 가볼게요. 그럼 5P5는 뭐야? 5 곱하기 4 아니지 않아요? 왜? 잠깐. 왜 더 안 해? 아니 방금 5P 그럼 5P2는 뭔데? 5 곱하기 4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몇 개였잖아. 그러니까 5P5는 뭐야? 5개를 중에 5개를 나열하라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됐죠? 근데 어쨌건 아까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였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4P4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뭔가 1까지 곱하 나머지 숫자부터 1까지 쭉 내려오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로워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바로 계승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여기 문자는 똑같이 읽는 거야. n이라고 읽고 이거 느낌표죠. 이걸 우린 뭐라고 읽는다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무슨 뜻이야? 바로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쭉쭉쭉 곱해서 1까지 쭉 내려와서 다 곱한 걸 이야기를 해. 그럼 봐봐. 3팩토리얼이야.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5 느낌표 5 팩토리얼이야. 그럼 뭐가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보통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게 일반적으로 읽어야 되는 방식인데 우리는 5팩이라고 할게요. 나는 웬만해서 5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P3을 한번 볼까 그러면? 5P3은 그럼 뭐였어 결국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던 거야. 아 근데 팩토리얼 이걸 좀 쓰다 보니까 계승이라고 하는 쭉 1까지 곱해서 쭉 내려오는 걸 쓰다 보니까 뭔가 끊어지니까 좀 이상해. 끊어지니까 좀 이상해. 그러면은 이걸 끊어지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어차피 5부터 출발은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를 놓고 그 다음에 뭐만 없애면 돼? 2 곱하기 1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정리 하나 바로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입니다. 쓰시고요.
그래서 npn은 뭐가 돼? n개를 나열한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n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np0은 그럼 뭐가 돼? n개 중에 아무것도 나열을 안 한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리를 할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럼 0 팩토리얼은 뭘 것 같아? 0 팩토리얼은 1이야. 귀여워. 근데 이거는 정이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지? 0이 있으니까 0 팩토리얼을 0이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 여기에서 장치를 하나를 마련을 할게. 얘는 어차피 공식에서 외워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그 상태에서 R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뭐가 돼? NPN은 0팩분의 M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NPN이 0팩이 되려면 분모가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거기에서 그냥 끌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가끔 나오거든? 나오면은 이거 기억 못해서 까먹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오케이?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느낌표 이름 뭐라고?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였어? n부터 쭉 1까지 곱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 이제? 네? 이거 수학 이과 기그라고 해야 되나? 이 수학 개그라고 해요. 오. 그것이 되면은 딱 이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0 빼기 30이 나누기 2는 뭐야? 24. 24. 그래서 초등학생이 딱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과는 잘 알고 있네. 문과는 모르는구나. 느낌표 뭐라고 했어? 옆에 다 곱하는. 이름 뭐라고 했어? 느낌표 이거. 그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럼 4팩은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뭐야? 24야. 그러니까 얘는 24로 들은 거지. 근데 문과는 팩토리얼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이거 그 나누기. 먼저 해야 되는데 빼기 먼저 해봐. 그럼 뭐가 돼 앞에? 8 나누기는 뭐야? 4. 그러니까 이제 4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줄 아니까 그런 개그인 거지. 오케이? 초등학생이 지금 고1 걸. 아 이건 개그잖아 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썼니까 이과는 잘 알고 있네. 이 개그가 이거 보면은 니네가 만약에 느낌표 팩토리얼을 몰랐으면은 이거는 뭔 소리야? 이게 왜 이과가 왜 이래? 이과가 수학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 오케이? 됐죠? 성균 네. 여기부터 해. 개념 체크부터 제대로 앞에부터 하세요. 알겠지? 네. 자, 옵시다. 예제 1번입니다. 쌤 좀 약간 솔직히 병이 좀 있어. 진도병이. 뭔가 합리적으로 여기까지만 나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나가는 대로 족족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줄 거라는 좀 희망도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되게 많이 그 생각을 해. 내가 빨리 나가서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비율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잖아. 전교 10등이면 전교 100등이면 잘하는 거야? 네. 잘하는 거야? 근데 학생 수를 알아야죠. 당연히 300명이지. 그럼 전교 100등이면 잘하는 거야? 아니지. 잘하는 거면은 그래도 한 10등, 5등 막 이 정도는 해야 잘하는 거라고 하지 않을까? 그치? 근데 100등 뒤에 몇 명 있는데? 200명 있잖아. 뭐 전교 100등이면 한 학년에서 아니에요? 그렇겠지? 근데 학생 수가 300인데 니네가 왜 다른 학년을 왜 생각? 니네 학교 수도 300명이잖아. 그래요? 200 후반이겠지만. 28 잠깐만, 지금 저 멍텅구리 28 곱하기 9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 28 곱하기 9야. 니네가 수학 배운 것도 다 쓸 수 있어.
28 곱하기 9를 굳이 뭐해? 10 빼기 1을 하면 되지. 아, 그치? 그러네. 그러면은 결국은 280 빼기 28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인 거야? 250명인 거잖아. 응? 많이 줄고 있다. 쌤 때는 이게 이 월평동이잖아 여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월평동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내가 못해도 내가 한 3등 안에 들 것 같거든? 3등 안에는? 월평동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을 카운트하면 진짜 3등 안에 들 자신 있어. 이제까지의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그래, 여기 노니스도 뭐. 아니 그때는 아니지. 그때는 아닌데 그때 어차피 사람이 없었으니까. 쌤은 여기 막 다 지어졌을 때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막 갑천초에서 나오고. 쌤이 여기 왔을 때에는 성룡초 자체가 없었어. 그 성룡초 애들이 갑천초로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고 이랬어. 왜냐면 학교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멀리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거지.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쌤도 이제 배정받은 걸 남선중으로 받았는데 남선중이 그때도 13반 있었으니까. 반이 줄세요. 지금 3반. 그럼 갑천은? 26. 갑천도 똑같이 13반 있었어. 한 반에 몇 명씩? 45명씩. 더 많은 반은 48명도 있었어. 그럼 지금 곱해봐 대충 몇이야? 500이 넘지? 그러면은 두 학교만 합쳐서 한 학년에 몇 명인 거야? 1000명이었던 거야. 지금 전교생이 1000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 있는 거지. 니네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솔직히 모르잖아. 이거 원래 그런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 니네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는 거지. 선생님 근데 교실 크기는 그대로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너네 몇 분단이야? 지금 3분단 아니야? 5분단은 2명씩 안 앉았겠지. 아, 이제 보통 분단이면은 이렇게 책상을 2개씩 해서 붙인 걸 한 분단이라고 하지 않아? 뭐 그건 정하기 나름이긴 하겠다. 근데 2줄씩 있는 그런 대형이라고 하면은 몇 개의 모듬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근데 모듬이라는 게 그러니까 책상을 2개를 붙인 걸 한 분단이라고 쳐볼게. 니네가 책상을 쌤이 어떻게 놨는지 모르잖아 지금 내가. 근데 2개를 붙여준 거를 쭉 나열한 걸 한 분단이라고 치면은 몇 분단으로 앉을 수 있는 것 같아? 25. 아, 25. 아니 지금 근데 인원이 26명이라며. 저희 25명이라고 쳐보자. 떨어지게 28명이라고 쳐보자. 어? 네. 근데 지금 교실에서 그럼 이걸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앉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앉아? 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앉아? 이렇게 다 떨어져요. 응? 그 2명 붙여서. 붙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거잖아. 이게 2명 붙은 거야. 짝꿍 이렇게 책상 붙인 거야 이거를. 그럼 이게 몇 개 있어? 그 2명 붙은 거. 응. 이 분단이 몇 개 있냐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분단이 몇 개 있어?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반 애들이 처음부터 2명씩 앉아서 일자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분단 있냐고. 아니 애초에 이렇게 2명씩 이렇게 해서 앉는 이걸 이렇게 앉는 걸 분단이라고 안 해? 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났지. 몇 분단 있냐고. 5분단. 어떻게 5분단이 나오냐. 앞뒤로도 끊어져? 아니 그럴 순 없잖아. 앞뒤로 끊어져. 그럼 그거는 일부지. 어떻게 앉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저희 반에서 떨어져 있던데. 아니 떨어져 있는 건 이야기가 아니지. 얘들아, 아니 책상을 이렇게 붙여놓지. 이렇게 붙여놓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뭐야? 2명씩 5개니까 10명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또 10명이지. 책상 2개인 거야. 이러면 대충 니네 반 인원수가 나온 거잖아. 이걸 5분단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1분단이라니까? 얘가 그럼 2분단이 될 거고 얘가 그럼 3분단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게 5분단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그게 5개부터. 이렇게 옆에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여기가 없고? 그러니까 짝. 그럼 책상이 안 들어가지. 아니, 짝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짝꿍이. 넌 뭔 소리야? 5분단이 있으려면 짝꿍이 없어야죠. 아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려면. 짝꿍이 근데 짝꿍이 있대잖아. 그 다음에 뒤에. 근데 이렇게 앉는다고? 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지금 그 쌤이 봐봐. 교실 넓이가 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칠판이 여기 있는데 3분단은 그 책상 2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다고 이렇게 뒤에? 네. 이렇게 앉는다고? 근데 이게 돼? 학생법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이가 좁잖아 그러면. 아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좁아. 5개씩 그러니까 1분단에 내 쪽으로 3줄이 5쌍이 있어요. 5쌍이 있어. 그래.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칠판이 여기 있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앉는다고? 네. 둘 띄고 둘 띄고 둘 띄고 둘 띄고 둘 이렇게? 이게 가능해? 아니 너 몇 번이야? 남는데 몇 번이야? 한번 보고 와. 네. 알았지? 6번 서있어요. 어? 보고 와. 알았지? 보고 와. 보고 와. 너도 기회 되면 딴 데 보고 와. 쌤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원래 쌤 같은 경우는 원래 4분단이었어. 이렇게 돼도 옆자리가 엄청 좁아. 한 그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나와. 한 요 정도 나와. 요 정도. 4분단으로 했을 때 옆자리가. 근데 5분단으로 하면은 이 자리가 거의 한 요 수준일 것 같은데? 근데 차라리 그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궁금하네. 이거 말로 아니 이거래잖아. 이거래잖아. 엄청 많이 나. 그러니까 저 5. 찍어와. 궁금해. 아무튼 이게 그럼 너 가로로 몇 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줄? 아, 이거래잖아. 이거 아니야? 그럼 28명은 넘는데요? 넘나 보지. 넘는 거야? 5개, 3개, 4개, 3개, 3개야? 그럼 30명 그러면 넘는데 저. 그 1분단은 5개고 5개. 2분단 5개, 여기도 5개? 자리가 남나 보네 그러면. 3분단 6개, 여기는 6개? 이렇게? 4, 5도 5개. 한 명씩 앉니? 한 명씩 앉니? 어? 아 잠깐만요. 2명씩. 근데 여기 다 꽉 차? 아니 명수 야, 안 야. 되는데? 야, 규민아, 이게 지금 책상을 2개 나눈 거야. 네. 알고 있지? 그럼 지금 몇 명인데? 둘, 넷, 오. 야, 그러면은 50명이 넘는데? 전교생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 이게 맞아? 맞는데.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꽉 차, 여기 인원이? 다 앉아, 자리에? 짝꿍이 있긴 한데. 어? 네. 말이 안 되지. 아니, 6번 짝꿍이 있긴 하거든요. 저 청소해서 해봐서 아는데 그 3줄 뭐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분단이 3개였나 2개였나 있어요. 그럼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알겠지? 분단 얘기는 다시 합시다. 내일 보고 올게요. 오케이. 아니, 말이 안 돼. 아, 그 진짜 수도 있는데 말이야. 지금 근데 이해가 말이 안 되잖아. 아, 여길 다 앉는다는 게. 그럼 50명인데? 52명이야. 아, 54명이야. 2명이야, 그래도. 선생님 저 기억났어요. 3줄이에요. 아, 얘가 5줄이었는데 네가 무슨 3줄이야, 자꾸. 3줄이었는데 저희 진짜로? 반이 원래 좀 많아요. 어? 아니, 많아도 50명은 아닐 거 아니야. 아무튼 보고 다시 얘기하시고요. 뭐가 될 거잖냐. 자, 아무튼 자, MP입니다. MP2라고 나와져 있어요. 뭐 하면 돼? 공식 그대로. MP2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아까 팩토리얼 공식처럼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2 팩토리얼이 90이 되겠지. 근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 MP2는 뭔데? 90. n 곱하기 n 빼기 1이었죠. 네. 이게 90인 거고, 그러니까 n의 값이 몇이면 됐어? 10이면 됐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이번엔 2번입니다. 6PR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식 그대로 써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내려가서 곱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R개를 곱해서 뭐가 되면 돼? 120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공교롭게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딱 했더니 그게 몇이야? 120이야. 그러니까 R은 몇 개여야 돼? 3개였어야 합니다. 왜 안 씁니까? 아, 근데 단 한 명도 안 쓰고 그 예전에 좀 저기가 많지만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서울대 학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게 나왔어.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녹음기를 켜놓고 계속 내내 다 적어. 근데 적는데 그게 따라가죠? 말을 따라갈 수 없잖아. 내용도 엄청 광대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기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서 들으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해. 근데 서울대를 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 필기를 해야지 공부거리가 생성이 돼. 그러니까 그 필기가 끝나면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필기 많이 해줘야 돼. 특히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할 때 내가 특히나 지금 여기 지금 다 빵꾸 뚫어놨잖아, 지금. 여기에다가 적는 개수가 생각보다 많아야지 집에 가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못했던 거 그 부분처럼. 그러니까 많이 적어, 생각보다. 알겠죠? 은근히? 다시 n 플러스 2p사는 그럼 뭐가 돼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그리고 n 빼기 1까지 4개를 일단 쭈루룩. 그리고 56 곱하기 np는 이번엔 또 뭐가 돼? n 곱하기 n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양변에 n 곱하기 n 빼기 1이 약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87에 56이니까 n의 값이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기호를 배웠는데 재밌는 건 하나. 지금부터는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순열 기호를 배웠지만 순열 기호는 써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를 보여줄게.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데 그게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그게 6팩토리얼이었죠. 그지? 6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6팩은 몇이에요? 720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져갈 내용 5팩이 무조건 120이거든. 이건 외워야 돼. 5팩은 외워야 돼. 됐지? 5팩 하나는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팩은 거기다 6을 곱한 720이고요. 2번 6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는다? 그러면 순열이니까 6피사가 되겠지. 6피사는 뭐였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지. 그런데 기호 쓰는데요. 근데 이걸 쓰는 바보가 어딨냐? 6명 중 4명을 뽑는데 뽑아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끝. 누가 이걸 쓰냐고.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질 것 같고 정답은 360이 됩니다. 한 번 더. 6학년 학생 중 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6가지. 부반장 1명? 5가지. 곱하면 몇 가지? 무슨 누가 여기서 6P2를 누가 쓰냐고. 그치? 자, 중2 문제인데 여기 잘 봐. 이번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야. 단어는 도구에 불과해. 난 중1 걸 해도 충분히 그 습관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얘들아. 그런데 봐봐. 여자 4명과 남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4명이 서로 이웃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2번 풀어줄게. 2번 풀어줄게.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웃하는 거를 명확하게 풀어내볼게, 직접. 자, 이웃한다는 얘기는 여자 4명이 이웃한다는 이야기는 여자 4명이 붙어있다는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학생 4명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일렬로 세우는 과정인데 나열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 얘네들이 사이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 근데 어차피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하면 순서가 바뀐 건 상관이 없지. 그럼 여학생 4명은 어차피 붙어 있을 건데 안쪽에서 나열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4팩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학생들이 묶여져 있는 이 팀 하나와 총 몇 개의 팀이 있어? 4개의 팀이 있지. 왜냐하면 여학생 묶인 팀, 남학생 각자 팀. 그러면 그 팀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그러면 4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정답이 나왔겠지? 됐지? 이거 지금 내가 보여준 방법은, 쌤이 보여준 방법은 중학생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학생 때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야. 바뀐 게 없어. 뭐 순열의 수라고 하지만 무슨 순열이란 글씨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오케이?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번엔 봐봐.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막 좀 꼴보기 싫어. 그래서, 야, 니네 그러지 말고 남자애들 니네 줄 서! 그럼 어떻게 돼? 3팩이 되겠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남학생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3팩이라는 경우의 수에는 이렇게 3명이 줄이 서 있는 거지. 근데 여학생들 4명이 어차피 이웃할 거라며. 그럼 여학생들 4명이 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여학생 4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5군데. 어디? 5군데. 4군데. 하나, 둘, 셋, 4곳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 여학생들 4명이 거기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웃하기로 했으니까. 사이에 다른 애들이 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4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됐지? 근데 여기들이 왔어. 그럼 문제는 뭐야? 얘네들 여학생들끼리 네가 옆에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하는 경우가 또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되겠지. 끝. 똑같아. 푸는 생각이 달랐지. 지금 푸는 생각이 분명히 달랐지. 그치? 그런데도 정답을 나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지. 응? 경우의 수 이 파트에서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틀리는 이유는 생각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생각이 다 완벽하게 안 들어맞았거나 아니면 끝에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인 것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유형 4번 별표 치시고, 필수 예제 4번 별표 치시고, 우리는 지금 너네들이 교육과정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실제로 되는데 내후년도 아니구나. 아무튼 그 시기가 됐을 때는 이미 교육과정이 바뀐 상태가 좀 약간 정착이 돼 있을 거거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에서는 결국 키가 되는 게 확통이 될 거야, 아마. 확통,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키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가 좀 매우 중요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잘려지는 파트가 딱 여기야. 딱 잘려지는 파트가. 자, 해볼게. 이웃하지 않을 때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반대 대상을 먼저 나열해 줍니다. 자, 보이는 그대로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반대 대상이면 여학생이 되겠지? 됐지? 반대되는 여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 그럼 어떻게 돼? 4팩이 되겠죠, 일단. 됐죠? 그럼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학생이 딱 이렇게 4명이 나열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하나, 둘, 5군데가 되겠지. 근데 지금 남학생이 3명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이 이 5개 자리 중에 몇 개 자리만 맡으면 돼, 지금부터? 3개 자리만 맡으면 돼. 곱하기 뭐 해주면 돼?
5P3 끝. 됐어요? 자, 계산은 끝났어. 쌤, 연산은 마무리 안 짓게. 다시 한번 더 가볼게.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이번에는 남녀가 교대로 섰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해보자. 그럼 4팩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고. 그럼 봐봐. 교대로 선다며.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밖에 없겠지. 두 가지의 경우에 4팩토리얼이 되겠죠. 왜냐면은 4팩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4개 자리로만 그냥 똑같이 남은 여학생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니까 계산하면 되겠고 정답이 그대로 나와지겠지. 내가 지금 쉽게 표현을 해놓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거든.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숙제하기 전에 공부 먼저 해야 돼. 이 예제 부분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야.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념이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순혈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막 해서 느낌표 이게 팩토리얼 뭐 발음 연습하고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유형이 동반돼야 돼. 어차피 필수 예제 먼저 공부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VI, SANG 이렇게 있을 때 V는 맨 처음에 1번입니다.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가운데 자리에 누가 오면 돼? ISAN이라고 하는 4개의 문자만 나열이 되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또한 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래?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왔으면 좋겠대. 자, 잘 봐. 이거 어려워. 요거 별표 하나만 치고 갈게요. 어려워.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오니까 V와 G가 왔으면 일단은 한 문자 선택을 해야지. ISAN 여기 있는 4개의 문자 중에 하나 선택.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됐어요? 그리고 남은 문자 하나 여기다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뭐가 가능해? V랑 G가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트가 하나가 만들었지. 바뀌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가운데 2개 문자가 들어간 팀이 하나 완성이 됐고 얘네들은 찢어지면 안 되지 지금부터. 그럼 문자가 다시. 그럼 문자가 몇 개 남았어? 2개가 남았지. 그럼 이걸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토리얼이 되겠죠. 나열한다고 얘기를 했고 3팩토리얼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네. 자 봐봐 지금부터. 근데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 V랑 G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며. 내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볼게. 이거 V랑 G 이거 까탈스러워가지고 니네 먼저 나열을 하자. 그럼 뭐야? 4팩이지. 그럼 내 4팩이 되면은 저기 있는 4개의 문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나열이 됐겠지. 그 경우의 수를 다 센 거니까. 그럼 V랑 G 지금 둘이 있지. 근데 그 사이에 몇 개가 있어야 돼 문자가? V랑 G 사이에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지금? 2개 들어있어야지. 그럼 잘 봐. V,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해주고 싶은 얘기는 상황에 맞는 연습을 해야 돼. 정답에 막 의존하려고 하고 정답을 맞추는 데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지. 그냥 직접 센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실력이야. 이게 진짜 실력 부분이 될 거라는 거. 더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뭐래 이번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 보통 뭐 해?
도가 나오면 보통 반대 상황을 만들어 주죠. 그치? 반대 상황은 어떻게 돼?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면 되겠지. 자음이 뭐예요? vs ng가 자음이고 i랑 a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vs ng 네 가지 중에 하나, 여기는 세 가지 중 하나. 됐죠? 양쪽 끝에다가 세우는 경우가 4 곱하기 3이었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4개가 남았으니까 그대로 4팩토리얼 끝. 아까 좀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져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할게. 자, 이게 숫자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어요. 세 개 숫자를 포함을 해서. 일단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치? 자, 서로 다른 세 개 숫자라고 했어.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 왜? 0을 포함, 하나는 써서 나갔는데 0을 다시 포함했으니까 마지막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곱해주시면은 48가지가 되겠죠. 괜찮지?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짝수의 개수인데 똑같이 세 자리 숫자를 구할 거예요. 그럼 맨 끝에가 뭐여야 돼? 짝수는 0 또는 2, 4 또는 2 되겠지? 됐지? 0 또는 2, 4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숫자만 나열하면 되니까 맨 뒤에가 0이었으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가지. 2가 왔으면 0을 빼야 되니까 3 곱하기 3가지. 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가지가 되겠죠. 각각이 이렇게 되니까 개수는 30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거 사전식 배열까지 하고 정리할게. 이번에 연습 문제 안 낼게요. 기간도 짧기도 하고. 근데 조금 신경 많이 써서 갖고 와. 알겠지? 자, 갑니다. 쌤이 사전식 배열 먼저 얘기를 해볼게. A, B, C, D, E야. 이게 제일 첫 줄이야. 그 다음 문자는 뭐냐면 A, B, C, E, D야. 그 다음 문자는 뭐냐면 A, B, D, C, E야. 그럼 그 다음 문자는 A, B, D, E, C야. 쓰는 거 중요해. 이거 뭐 좋아? 그럼 그 다음 뭘까? A, C. 바로 A, B, E, C, D야. 아, 더 있네. 그 다음 뭘까? A, B, A, B, E, D, C야. 그 다음은? A, C. B에서 할 수 있는 게 끝났지? 네. 됐니? 교체가 끝났지. 근데 최초의 교체는 무조건 여기 2개씩. 됐죠? 그럼 뭐야? A, C, B, D. 마지막 왜 안 불러? A, C, B, D, E야? 그럼 그 다음은? A, C, D, 아니, B, D, B, E, D. A, C, B, E, D야? 그 다음은? A, C, D, B, E. 그 다음은? A, C, D, E, B. 그 다음은? A, C, E, D, B. A, C, B, D. E, B, D. 그 다음은? A, C. 아, 규민이 왜 아니야? 그 다음은?
A 규민 아직 안 됐어? 괜찮아? AD C R A B C E 규민 그 다음 A D B E C 그 다음 A D C B 좋아요. 된 거 됐어? 됐지? 사전식 배열은 뭔지 이해됐죠? 됐지? 더 설명은 안 할게. 이제 문제 풀게요. 설마 이거 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그냥 사전식 배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래. 연습해봐야 돼. 오케이? 이게 왜 사전식 배열이 요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면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잖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전을 펴가지고 나비를 찾으려고 하는데 나방이 나왔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 나방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나비를 찾고 싶어. 나비는 더 뒤에 있어, 앞에 있어? D 뒤에 있겠지. 그거야. 근데 알파벳으로 나와 있는 것 뿐인 것이. 이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 오케이? 자음순, 모음순대로 정리해주는 문제. 그럼 자, 가볼게요. B, D, A, E, C는 몇 번째로 나타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개의 문자에서 맨 앞에가 A가 오는 경우의 수는 뒤에가 몇 가지여야 돼? 4팩토리얼이어야 되겠지. 됐지? 왜냐면 B, C, D, E를 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고 4팩토리얼은 몇 가지야 일단? 24가지가 되겠죠. 근데 B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또 뭐가 있어? A, C, D, E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지. 그치? B 다음은 무조건. 근데 B, A까지 왔어. 그럼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겠지. 같은 방식으로 B, C 뒤에도 똑같이 3팩토리얼일 테고. 맞지? 그럼 이번엔 B, D가 왔어. 그럼 또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로 시작하는 게 있겠지? 근데 B, D, A야. 잘 봐봐. 사전식 배열 B, D, A야. 그럼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뭐야? 그니까 200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직접 뭐냐고. B, D, A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자가 뭐야? 남은 문자는 C랑 E야. C E 그 다음은 E C A, E, C가 되겠지. 이것 때문에 그 사전식 배열을 할 줄 아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세분화가 돼서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는 딱 걸려지거든. 그러면은 보이는 그대로 B, D, A, E, C는 몇 번째인 거야? 24, 30, 36번째, 여기까지 37, 38번째. 그래서 얘는 38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센 거 맞지 않아? 이거? 네. 우리가 꼭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야지만 직접 센 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75번째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요금 하고 정리할게요. A에서 시작하는 게 24가지, B에서 시작하는 게 24가지, C에서 하는 것도 24가지였겠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가지인 거야? 몇 번째인 거야? 72번째였던 거야. 됐지? 그러면 D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D로 가는 친구 중에 맨 앞에 오는 게 또 A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B일 수도 있겠지. A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이니까 6가지니까 여기 중에 있겠네. 그럼 D, A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는 B 아니면 C 아니면 E일 텐데 72, 73, 74, 75번째는 여기에 제일 처음일 테고 그럼 D, A, C, B, E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나타내는 문자가 D, A, C, B, E가 되겠지.